김진명의 한국사 엑스파일. 북한을 지배하는 진짜 권력. 김정은은 과연 1인자일까? 최근의 뉴스를 종합해보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이나 아버지 김정일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흉악하고 또 잔인하다. 후계의 자리에 오른 이후 그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수백 명의 고위급 간부들을 총살시키고 공포정치를 휘두르며 핵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2인자 황병서가 김정은 앞에 꿇어앉아 있거나 쪼그리고 앉아 뭔가를 보고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그에 앞서 인민군 총참모장 현영철이 고사포 세례를 받아 처형당한 이유가 회의에서 졸았기 때문이라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 잔인함과 포악함에 전율마저 느꼈다. 하지만 이런 보도와 정보들은 과연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 이제 고작 30대 초반인 김정은이 아버지 뻘되는 총정치국장을 꿇어앉히고 보고를 받을 만큼 흉포하면서 그처럼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이에 대한 작가 김진명의 생각은 다르다. 북한 고위층에 확고한 정보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김진명 역시 마찬가지나 좀 더 기민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지금의 북한과 김정은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이 괴물의 존재는 실제가 아니라 포장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돼 후계자를 정해야 했을 무렵 수면 위로 떠오른 건 김정은이 아니라 그의 두 형 김정남과 김정철이었다.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은 처음에 장남인 김정남을, 조직 지도부의 수장 이재강은 김정철을 김정일의 후계자로 밀었었다. 그러나 이후 김정남에 대해서 중국 정보계통으로부터 나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장성택은 고심 끝에 나이가 너무 어려 그때까지 후계 대상에도 들지 못했던 김정은으로 말을 갈아타게 된 것이다. 결국 자식들을 잘 아는 아버지 김정일은 장성택의 말을 들어 유악하고 어수룩한 성격의 김정철 대신 김정은을 자신의 후계자로 내정한다. 장성택은 다음 지도자의 1등 공신이 된 셈이었고 그 직후 김정철을 밀었던 이재강은 공교롭게도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북한 고위층의 죽음은 교통사고로 발표되는 경우가 잦은데 아마 차량사고가 북한에서는 정치적 필요에 따른 살해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역시 이 사고를 통해 장성택이 라이벌 이재강을 죽인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여기에는 아마 권력의 중심을 잡아주려는 김정일의 지시 내지는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시적으로도 김정일은 죽기 전 장성택의 서열을 최대한 올리고 권력을 몰아주었다. 당연히 어린 김정은을 잘 보살피라는 유지였던 것이고 과연 장성택은 김정일 사후 김정은의 승계를 잘 관장하며 2인자로서의 자리를 확고부동하게 굳히는 듯 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당시 군부 1인자였던 이영호 대장을 숙청한다. 그것은 성군 정치 등의 구호로 군부를 최우선으로 대우하던 김정일의 노선과도 크게 다른 것이어서 상당한 위험을 내포한 일이기도 했다. 이렇듯 장성택은 북한의 가장 강력한 두 권력, 즉 조직 지도부의 수장 이재강과 군부의 1인자 이영호를 차례로 쳐냄으로써 김정은과 자신의 권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히 했던 것이다. 김정은이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 몰두하고 있던 어느 날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황병서,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흥이 방문한다. 이들은
장성택의 비리가 엄청나니 장수길 등 신복들을 연행해 조사하고 장성택을 가택연금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와 함께 북한 건보의 인사 대부분이 서명한 연판장을 내놓는다. 이 연판장의 의미는 오랜 기간에 걸쳐 쥐도 새도 모르게 장성택의 제거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고, 이 작업에는 장성택 이외의 거의 모든 사람이 가담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야말로 김정일 사후 하늘 아래 믿을 사람은 장성택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김정은에게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말이 건의이고 요청이지 사실 이것은 구테타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연판장을 들고 찾아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 김정은이 거부할 경우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올 수는 없는 일이었다. 상대는 천하의 장성택과 현재의 최고 권력 김정은이었다. 그 자리에서 승부를 결정짓지 못한다면 다음은 바로 자신들의 죽음으로 이어질 게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때의 위협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때 경험 없고 나이 어린 김정은은 겁을 집어먹고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날 이후 장성택은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김정은은 물론 자신의 아내 김경희조차 대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장성택은 참혹한 고문을 받는 내내 김정은을 만나게 해달라고 절규했지만 그의 요청은 철저히 차단되었고 전격적으로 처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처형은 기관총 소사로 집행되었고 시체는 화염방사기에 의해 불태워졌다. 처형에 사용된 무기들이 곧 군에서 쓰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죽음은 군부의 복수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자신의 뜻과 달리 장성택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허약한 김정은과 현재의 괴물 같아 보이는 김정은 사이의 괴리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둘 중의 하나는 진짜가 아닐 수밖에 없다. 먼저 김정은의 약한 모습이 가짜였다고 가정해보자. 즉 장성택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때 역시 김정은의 힘은 막강했으며 따라서 자신의 뜻에 따라 장성택을 처형했다고 가정해본다. 그러면 설명할 수 없는 세 가지 치명적 모순이 발생한다. 이 모순이란 첫째는 아버지가 심어준 자신의 핏줄이자 대부인 사람을 단지 남들의 보고 하나로 한번 만나주지도 않은 채 극형에 처했겠냐는 것이다. 아마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김정은이었다면 노기충천에서라도 일단은 장성택을 불러 친문을 한 후 죽이든 살리든 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장성택의 아내인 김경희의 증발이다. 역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김정은이었다면 혈족인 그녀가 그렇게 몰락하도록 내버려 두었겠냐는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이미 김경희를 봐서라도 장성택을 그렇게 참혹하게 처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장성택처럼 일주일쯤 후 김정일 추모대에 나타난 김정은의 모습이다. 초점 잃은 눈, 헝클어진 머리. 장성택 처형 직후 무거운 표정의 김정은의 모습은 결코 이단자를 처단하고 권력을 공고히 한 승리자의 모습은 아니었다. 오히려 고통과 고뇌로 얼룩진 패배자의 얼굴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렇다면 저 막강한 지금의 김정은 모습이 가짜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 물론 장성택을 제거한 구테타 세력과 김정은의 위험한 동거인 셈이다. 이것은 이미 연판장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려졌던 그림으로 구테타 세력은 장성택을 제거하고 김정은을 계속 1인자로 두고 북한을 통치한다는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저항하며 장성택과 운명을 같이 하는 길을 택하지 않는 한 그를 굳이 없앨 필요도 없었거니와 김씨 왕조의 특성상 오히려 그를 내세우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결합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이 그리 포악하지도 막강하지도 않다면 인민군 총장 참모 현영철 등 군부 인사의 처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최근 북한에서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가 군부의 현저한 몰락이다. 김정일 사망 당시 김정은과 같이 맨 앞에서 운고했던 군부 1인자 이영호는 장성택에게 숙청당했고 2인자 최룡해는 군부 최상위의 총정치국장 자리를 조직지도부 출신 황병서에게 빼앗기고 최근에 와서는 지방으로 혁명교육을 받으러 가는 신세로까지 전락했다. 군부의 3인자로 꼽히던 현영철은 극형에 처해졌다. 김정은은 왜 아버지의 성군 사상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군부를 이토록 핍박하는 것일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속을 내밀히 관찰해보면 군부를 짓밟는 주체는 김정은이 아니라 조직 지도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이 막 후계자가 되었을 당시 북한의 권력은 3등분되어 있었다. 장성택의 행정부와 이영호, 최룡해의 군부, 그리고 용담, 호열의 조직 지도부였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행정부와 군부는 초토화된 반면 조직 지도부 출신들은 하나같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당장 조직 지도부 부부장들 가운데도 서열이 낮던 부부장 황병서가 총정치국장 자리를 꿰찬 채 표면적 2인자로 부상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행정부, 군부할 것 없이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을 모두 숙청시킨 조연준 부부장이 새해 금수산 궁전 참배에서 맨 앞줄에 선 것도 그렇고 애초부터 김정은 정권의 2인자로 일컬어지던 김경욱 또한 조직 지도부 출신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북한은 완전히 조직 지도부가 장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성택에 의한 수장 이재강의 살해와 수장 이영호의 숙청이라는 위기 앞에서 손을 맞잡을 수밖에 없었던 조직 지도부와 군부였지만 권력은 둘로 나뉠 수 없는 것. 다시 연이어 일어난 그들 사이의 권력 투쟁은 조직 지도부의 완승으로 끝난 것으로 보이며 그 조직 지도부는 김정은을 전면에 내세운 채 뒤에서 지금의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북한의 권부. 너무 권한이 커 다른 부서와 달리 수십 년간 부장을 두지 않아 왔다는 조직 지도부. 그 총책인 황병서가 어린 김정은에게 꿇어앉거나 쪼그린 채 보고하고 있는 모양새는 김정은의 권위를 한껏 올려 보이려는 연출된 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철의 장막, 그 건너편 북한의 투영도는 누구도 그릴 수 없지만 언뜻 드러난 사실의 예지적 조합은 괴물 김정은에 대해 이런 시각을 제공한다. 이상 김진명의 한국사 엑스파일이었습니다.